오늘도 사색의 정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 주변엔 입만 열었다 하면 한숨에 걱정해, 월급이 부족하다, 쓸 돈이 없다, 일하기 싫다, 삶이 지루하다, 습관적으로 부정적인 말들을 쏟아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혼자 있을 때는 긍정확언을 하며 마음을 긍정적으로 잘 유지하다가도 주변의 부정적인 사람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공감해주고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또 부정적인 말들을 뱉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 운을 부르는 부자의 말투의 저자 미야모토 마유미는 지금까지 우리의 인생이 잘 풀리지 않았던 이유는 바로 인생이 잘 안 풀리는 말투로 이야기해왔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마음의 잠재의식까지 모조리 한꺼번에 바꾸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자는 더욱 말부터 바꾸라고 합니다. 말이 바뀌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는 눈도 달라지고 운세도 좋은 쪽으로 바뀌게 된다고 말합니다. 이 책의 저자 미야모토 마유미도 역시 생명보험회사에서 직장 생활을 하던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일본에서 개인 납색 랭킹 1위 사업가이자 베스트셀러 작가인 사이토 이토리 씨와 만나게 된 이후에 그의 제자가 되어 삶의 자세, 대화법, 회사 경영에 대한 다양한 가르침을 전수받고 사업가로 성공해 교토의 부자 순위에도 오르는 등 인생 역전을 이뤄낸 인물입니다. 그럼 목차를 살펴보실까요? 1장 돈 잘 버는 사람보다 말 잘하는 사람이 부자 된다. 10만 원이라도 모을 수 있으면 당신도 곧 부자. 돈을 끌어당기는 최고의 말. 역할극을 한다고 생각해라. 잘 들어주는 사람은 잘 끌어낸다. 말을 잘하려고 하기보다는 뻔뻔해지자. 2장 운이 들어오는 말투는 따로 있다. 부드러운 말은 운을 불러들이는 최고의 마법. 알아듣기 쉽게 말하는 것은 상대에 대한 애정이다. 3장 사람들을 내 편으로 만들지 못하면 의미가 없다. 말을 잘하려고 전전긍긍하지 마라. 자신이 없어도 자신 있는 척을 해야 하는 이유. 4장 모든 관계에서는 대화에서 시작된다. 5장 말 잘하는 사람은 외모부터 다르다. 목차를 살펴봤고요. 바로 본론으로 1부 낭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준비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돈을 끌어당기는 최고의 말. 돈을 끌어당기는 말은 따로 있습니다. 그 말은 바로 일하는 게 제일 좋아요 라는 말입니다. 설령 당신이 낚시를 가장 좋아하더라도 낚시가 제일 좋다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낚시나 드라이브는 돈이 있기에 가능한 일이고 돈을 낳는 수단은 누가 뭐래도 일입니다. 일하기 싫다고 말하면 일의 신에게 미움을 받는 것은 물론이고 돈의 신에게도 미움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아무리 돈을 좋아하더라도 돈이 가장 좋다고 노골적으로 말하면 남들 눈에 좋게 보이지 않습니다. 같은 말이라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지요. 돈을 좋아한다고 말한다고 한들 돈에 사랑받지는 못합니다. 일을 좋아한다고 말하면 처음에는 네, 일을 좋아하신다고요? 하면서 놀라는 사람도 있겠지만 계속해서 네, 저는 제 일을 정말 사랑해요 라고 밀고 나가면 됩니다. 왜 이렇게 해야 할까요? 부자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남들과 같은 말을 하면서 다른 결과를 낼 수는 없습니다. 게다가 일하는 게 재밌어요. 보람도 있고 즐겁거든요. 라고 말하면 듣는 사람도 왠지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말은 돈이 기뻐할 만한 말입니다. 속으로는 일을 싫어해도 좋으니 일하는 걸 좋아한다고 말해보시기 바랍니다. 좋다 좋다 하는 사이에 정말로 일을 좋아하게 될 테니까요. 이것이 바로 말이 가진 신비한 힘입니다.
인생은 문제를 극복해가는 게임이다. 인간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저도 잘못된 말을 할 때가 있고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일을 하면 누릴 수 있는 것이 상당히 많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인간은 억만장자든 세계에서 가장 돈이 많은 사람이든 누구나 일을 합니다. 모두들 일에서 즐거움을 느끼기 때문일 것입니다. 일하기 싫다고 말하며 일을 적으로 돌리는 사람은 하루에 8, 9시간 동안 싫은 일을 하면서 지내야 합니다. 즉 깨어있는 시간의 반 정도는 불쾌한 기분으로 있어야 하지요. 그러면 쉬는 날 술을 마시러 가도 기분이 좋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를 친구로 만들면 가족처럼 예뻐하던 고양이가 죽어서 슬퍼하다가도 회사에 나가 일을 하는 동안에는 그 슬픔이 희석됩니다. 이처럼 일은 참 고마운 존재이지요. 우리 부장은 이래서 싫고 저래서 싫고 라며 불평할 수도 있지만 직장에서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인생은 이를 극복하는 게임입니다. 축구 등 많은 스포츠가 그렇듯 우리 팀이 공을 넣으려고 할 때 이를 방해하는 상대팀이 있기에 게임이 더 흥미진진하고 재미있어지는 것입니다. 방해도 없이 마음껏 공을 넣으라고 하면 오히려 김이 빠지겠지요. 다양한 난관에 부딪히고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까 고민하면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는 등 시행착오를 거치는 것이 인생입니다. 인생은 게임과 같습니다. 서로 다를지는 몰라도 모두에게 어떤 문제가 주어집니다. 당신에게만 문제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지요. 문제를 해결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저는 당신은 기분 나쁠 일 같은 건 없죠? 라는 말을 자주 듣는데 저도 물론 기분 나쁜 일이 있습니다. 헤아릴 수 없이 많지요. 모두 극복하고 웃으며 사는 것뿐입니다.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일이 예외 없이 저한테도 일어납니다. 중요한 것은 그걸 어떻게 해결하느냐입니다. 뭐든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괴롭고 힘든 건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괴롭고 힘들지만 어떻게 웃으며 살아갈 것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많은 일을 하면 부담도 당연히 커집니다. 사장이 되면 그들에게 존경도 받고 월급도 많이 받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힘든 일도 감수해야 하지요. 사장 노릇 하기 힘들다 라는 당연한 소리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말은 차라리 하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힘든 일을 겪을 때마다 웃으면서 극복하면 되니까요. 신은 저에게 저를 위한 문제를 냅니다. 당신에게는 당신을 위한 문제를 내지요. 자신에게 주어진 문제는 왠지 특수한 것처럼 생각하기 쉽지만 이 세상에 특수한 문제는 없습니다. 당신에게 주어진 문제가 다른 사람에게도 빈번하게 주어지니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는 사람에게는 지혜가 생기지 않습니다. 어떤 문제든 좋은 쪽, 밝은 쪽으로 우리를 이끌어줄 길이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떤 문제라도 해결할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역할극을 한다고 생각해라. 말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을 한 가지만 고르라고 하면 상대방이 기분 상하지 않게 말하기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어떻게 말할 때 상대방의 기분이 상할까요? 아마 말에 가시 또는 도끼가 있거나 혹은 당신의 말투 때문에 상처를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남에게 상처 주는 말버릇을 고치기로 마음먹었다고 해서 평상시에 사용하던 표현이나 말투를 갑자기 바꾸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차라리 역할극을 한다고 생각하면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지금까지 당신의 인생이 잘 풀리지 않았던 이유는 인생이 잘 안 풀리는 말투로 이야기하는 역할을 해왔기 때문이라고 말입니다. 이미 그런 부정적인 이미지가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당신 자신 안에도 만들어져 있습니다. 말이란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자신의 마음이나 역할을 바꿀 생각을 하지 않고 입에서 나오는 말만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는 말이 바뀌면 인생이 180도 달라집니다. 지금까지는 이렇게 말하면 이런 말이 돌아온다는 식의 대화 패턴이 대강 정해져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자신이 되돌려줄 말을 다른 좋은 말로 바꾸면 상대방은 놀라게 되어 있습니다. 말이 바뀌면 세상 사람들이 당신을 보는 눈도 달라집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비로소 당신의 운세도 좋은 방향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상대가 가시돋친 말을 계속해서 내뱉어도 절대로 되받아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저에게 부자 중에는 재수없는 사람이 많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똑같이 가시돋친 말을 하거나 배로 갚아주려고 하면 그 순간 제 운세가 꺾이고 말 것입니다. 그때 웃으면서 그건 재수없는 사람이 어쩌다가 부자가 된 거겠죠. 부자 중에는 좋은 사람이 상당히 많아요. 라거나 저도 남들보다 부자가 되고 더 재수없다는 소리를 안 들으려고 조심하고 있어요. 라는 식으로 자연스럽게 좋은 말로 받아 넘기면 어떨까요? 이는 신이 제안한 게임이다. 한 사람은 상대방의 가시돋친 말을 예쁜 말로 되돌려주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내가 그 역할을 맡았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결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물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입에서 튀어나오는 말을 모조리 예쁜 말로 바꾸는 일은 참으로 힘듭니다. 자신의 말에 절대로 나쁜 기운을 넣지 않으려고 해도 무의식 중에 화가 난 마음이 드러나기도 하지요. 습관이란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습관을 바꾸는 일은 보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습관을 바꿨을 때 상당히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 책을 읽더라도 결국 부자가 되는 대화법을 실천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좌절할 것이 아니라 다음에는 조심하자. 신경을 쓰다 보면 하루에 100번 독이 든 말을 하던 것이 99번이 되고 98번이 되는 식으로 하나씩이라도 줄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50번 정도로 줄었을 때 당신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도 달라지겠지요. 남들에게 상처 주는 말을 자주 내뱉으면서 내가 원래는 착한 사람인데 라고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착한 사람은 남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지 않죠. 그런 모순적인 사람과는 사귀지 말아야 합니다. 가까이만 있어도 운세가 나빠지기 때문에 가능한 피하는 편이 좋습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그 사람과 대화해야 한다고 해도 당신은 절대로 나쁜 말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물론 습관이란 무서워서 이렇게 결심하고도 자기도 모르게 나쁜 말이 나올 때도 있겠지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앞으로는 절대로 나쁜 말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 조금씩이라도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사색의 정원에서 만나 뵙겠습니다.